로즈웰 사건.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추락한 비행 접시, 외계인, 정부의 은폐, 이런 것들 말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이야기는요, 단순한 미스터리 추적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의 신화가 탄생하고 자라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밥 먹듯이 본 바로 그 장면 있잖아요. 외계 우주선이 쾅 하고 추락하고 군인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현장을 통제하고 비밀리에 모든 걸 싹 수습해가죠. 바로 이 강렬한 이미지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로즈웰 하면 떠오르는 그 신화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하게 부풀려진 신화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모든 게 처음 시작됐던 1947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. 과연 진짜 이야기는 뭐였을까요? 모든 일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7년, 정말 황량하기 그지않는 뉴멕시코의 한 사막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정체불명의 잔해들이 있었죠. 이 사건이요, 진짜 놀랄 만큼 순식간에 벌어지고 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. 한번 보세요. 7월 8일 오전에 군에서 비행 원반을 수거했다라고 발표하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겠죠?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거 그냥 기상관측용 기구였어요 라고 말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. 그리고 사건은 정말 거짓말처럼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이 잔해를 맨 처음 발견했던 목장주 맥 브레젤의 증언입니다.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. 무슨 외계의 신소재 이런 게 아니라 고무조각, 은박지, 종이, 테이프, 막대기 이런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 당시 사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. 자, 기상 관측용 기구였다는 이 공식 발표가 나오고 나서 로즈웰 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잊혀졌습니다.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더는 궁금해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았죠. 그런데 무려 3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잊혀졌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. 자, 이제 시간을 30년 뒤로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이 조용히 묻혔던 작은 해프닝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음모론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? 바로 1978년. 이 해가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됩니다. 1947년에 현장에서 직접 잔해를 수거했던 정보장교 제시 마르셀 소령이 수십 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주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된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뒤바뀝니다. 1947년에 마르셀은 분명히 그 잔해를 기상장비의 일부라고 말했었거든요.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그의 말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. 그건 기상기구가 아니었고 사실은 외계 물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. 내가 본 건 이 세상 물건이 아니었다라고요. 이 단 하나의 증언이 꺼져가던 로즈웰 사건에 다시 기름을 부은 셈이죠. 마르셀의 인터뷰가 기폭제가 돼서 그 후로 이야기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1980년대에 나온 책들에서는 원래 이야기엔 있지도 않던 외계인 사체라는 자극적인 요소가 처음 등장하고요. 그 뒤로는 너도 나도 목격자라고 나서면서 추락 지점도 막 여러 개가 되고 증언들도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결정타는 1995년에 공개된 그 유명한 외계인 부검 영상이었죠. 이 영상 하나로 로즈웰 신화는 그냥 대중문화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이야기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1947년에는 그냥 은박지랑 막대기였던 게 어느새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금속으로 바뀌고요. 처음엔 없었던 사체가 4구, 8구 이렇게 막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심지어 생존한 외계인까지 등장합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더 자극적으로 포장된 거죠. 자, 이렇게 로즈웰 신화가 거의 정점을 찍었던 1990년대에 미 의회까지 나서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. 결국 미 공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죠.
공군이 수십 년 만에 꺼내놓은 해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모글 프로젝트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한창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음파를 탐지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고도의 특수기구를 띄우는 당시로서는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 작전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1947년에 군이 기상관측기구라고 거짓말을 했던 건 맞아요. 그런데 그들이 숨기려 했던 건 UFO나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이 모글 프로젝트라는 1급 기밀 작전의 존재였던 거죠.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정부의 은폐가 실제로 있었던 건 맞는데 그 대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죠?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. 당시 목격자들이 묘사했던 잔해의 모습과 모골 프로젝트에 실제 사용됐던 재료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딱 들어맞습니다. 은박지, 막대기, 심지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 꼬무니 테이프 있잖아요. 그것마저도 모글 프로젝트 기구에 쓰였던 부품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잔해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. 하지만 아직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부분, 바로 외계인 사체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죠? 공군이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. 공군의 분석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이 사체 이야기는 1947년 로즈웰 사건과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건, 그러니까 실제 군용기 추락 사고에 대한 기억과 1950년대에 있었던 실험용 인형 수거 작전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막 뒤섞여 버렸다는 거죠. 실제로 1950년대에 했던 이 실험용 인형 수거 과정을 한번 보세요. 나중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외계인 사체 수습 목격담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? 높은 곳에서 떨어진 인형을 들것으로 옮기고 시신 가방처럼 보이는 주머니에 담고 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고 이 모든 요소들이 수십 년 뒤에 왜곡된 기억과 합쳐져서 외계인 부검 이야기의 재료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바로 공군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공식적인 해명까지 다 나왔는데 왜 로즈웰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가지는 문화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제 로즈웰은 단순한 UFO 사건 그 이상이 됐습니다.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. 로즈웰이라는 작은 도시는 아예 UFO 관광으로 먹고 살 정도가 됐죠.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 발표는 절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로즈웰은 진실은 따로 있다는 어떤 저항의 상징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. 결국 로즈웰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과정은요, 미지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, 그리고 특히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깊어진 정부에 대한 불신,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사건이 시대를 만나서 거대한 현대판 설화로 자라나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추락한 외계 우주선 이야기에 이토록 계속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? 어쩌면 우리는 사실이 뭐든 간에 이 지루한 현실 너머에 무언가 엄청나고 신비로운 존재가 있기를 그냥 바라는 건 아닐까요? 바로 그 믿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로즈웰이라는 신화를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.